오늘은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실까요? 네. 오늘은 학생들이 이제 곧 있으면 네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거든요. 대학별로. 그렇죠. 5월 31일 화요일까지 각 대학 입학처에다가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내가 어떤 대학,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좀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네네.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전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록이 되는 것을 좀 그간 신경을 써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발표하기 전에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주요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면 좋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사항과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을 먼저 네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생들이 많이 네네. 질문하는 내용들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번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인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비교했을 때 큰 틀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큰 틀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부분, 그럼 뭐 유지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쵸. 선발하는 인원이 제일 많은 네네. 그런 전형이고요. 또 하나 변화가 없는 거는 이제 작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네. 아무래도 중요한 평가 서류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 서류가 이제 축소된 형태로 이제 저희 쪽이 평가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 축소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또 큰 틀로는 네, 평가 서류에 있는 자기소개서가 네. 작년도에 이제 축소되고 이제 문항이 변경이 됐는데, 올해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바뀌는 거 없이. 네, 그대로 네네.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네네.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뭐 예를 들면 네네. 이제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신설해가지고 선발하는 네. 뭐 학과라던가 전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그쵸. 올해 전형. 새롭게 신설되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생부 종합으로 학업부 수형 사이버 국방 전형을 신설하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는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모집 인원의 50%를 학생부 종합 첨단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롭게 신설되는 전형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기회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네. 역시 신 선생님 다르십니다. 네, 이게 지금 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언제 전형이 생기거나 학교가 신설이 됐을 때 그 전형이와 학과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한번 더 비교 분석을 해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좀 더 나한테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 학과 전형을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별로 신설되는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걸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올해 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대학별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에 있어서 이원화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이랑 학생부 종합 면접형. 그렇게 이원화. 네, 그렇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그리고 약간 교대도 그때 경인교대 저희가 지난주 했을 때도 교대도 이렇게 면접 유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형을 설계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에 종합, 기록되는 내용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네. 전형을 이제 설계하고 있어서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서류형, 그러니까 네. 학생부 종합 서류형 같은 경우에 한국외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류 100%로 명칭 그대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 면접형이라고 하면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건 아니고 네. 네, 1단계 이제 서류 100으로 뭐 모집 인원 3배수를 학생을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이제 1단계 평가했던 서류 60과 면접 40으로 이런 식으로 합산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이제 선발하고 있거든요. 앞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네네. 전형이 나한테 적합한지도 보라고 네네. 했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었을 때 어느 전형 방식이 나에게 더 적합한가를 좀 살펴보시고 전략적으로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부터 이제 모든 대학이 네네. 평가 서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2022학년부터 자기소개서를 미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 대학들은 올해도 평가 서류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는 않고요. 올해 2023학년부터 또 네네. 자기소개서를 미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평가 서류의 변화가 없는지를 네.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혹시 뜨끔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적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네네. 무의식적으로 이제 수시 준비하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막 초안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부터 이제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대학들도 있고 작년에 폐지한 대학은 당연히 올해 폐지할 거고 그렇죠. 내년에는 아예 없어지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자기소개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제 2023학년부터 자기소개서를 미활용하는 서울 소재 이제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고려대 그리고 명지대는 이제 명지 인재 면접 네. 전형 같은 경우에만 그렇고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여대도 바로 민재 면접 네. 전형만 해당이 되고요.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이제 평가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모집 요원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자기소개서부터 작성하지 마시고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또 어떤 게 좀 체크해야 될까요? 또 주요 체크 해야 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폐지가 됐거든요. 네, 이것처럼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변화가 또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능 최저액이 그 체크를 꼭 해야겠네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그 유불리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네,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언제 있는 네네. 학교도 있고요. 있다가 폐지한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있는데 완화한 대학도 있으니까 이런 변화를 좀 주요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달라지는 부분 중에서 뭐 자기소개서처럼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수능 최저처럼 대학별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대학별로 변경되는 부분 중에서 또 뭐 체크해 봐야 되거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요. 대학별 평가 요소 및 항목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2년 2월,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얼마 전에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 연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이제 평가 요소 및 항목으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평가 요소로 이제 평가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있었다면 이제 뭐 평가 서류가 변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학별로 평가 요소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연구를 했을 때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평가 요소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이 변화가 2024학년부터 이제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2023학년부터 평가 요소를
변경하는 이제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처음 언급하신 4개의 요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4개의 요소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 한 3개로 모든 대학들의 그러니까 연구 이렇게 예, 평가가 변할 변화할 것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미리 좀 이런 걸 체크를 해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콘텐츠를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직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뭐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가자들이 그냥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를 분석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이 평가 요소들을 중요하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지금 신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네. 해주셨는데,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다릅니다. 네. 네, 그 평가 요소와 항목을 네네. 기준으로 평가자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나는 그 역량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체크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강원대학교는 또 어떤 뭐 평가 요소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나요?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광운대학교는 서류 종합 평가를 할 때 뭐 학업 역량, 네. 전공 적합성, 네.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평가 요소로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도 변화해가지고 네네. 이제 학업 역량, 네.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네. 이렇게 3가지 평가 항목으로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게 평가 지표로 가면은 이제 대학마다 또 그런 비율이 또 다르겠죠? 그 평가 요소별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평가 요소가 변화한 걸로 뭐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네. 연구라면 대학별로 또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 그 가톨릭 대학교랑 단국대학교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 모셨을 때도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4-4-2로 우리는 4-4-2인데 저기는 3-5이더라 막 이런 막 축구 전술처럼 이렇게 반영 비율을 했더라고요. 설명을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학마다 하여튼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니까 이 맞아요. 부분을 좀 주요하게 학생들도 생각하고, 이거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고 또 입학 설명회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찾아보면은 네, 맞아요. 모집 요강 발표되면 아마 네네.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나올 나올 거예요. 거예요. 맞아요. 꼭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